63세 정은숙은 40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수많은 환자를 돌봤고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다. 그녀는 누구보다 노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그룹홈에 들어가기로. 자식들은 반대했다. 집에서 돌보겠다고 했다. 왜 남에게 맡기냐고 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다. 자식들의 삶도 바쁘다는 것을.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도 봤다. 손자들의 학원 스케줄도 알았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심장판막 질환이 발견되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회복 기간도 길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룹홈이라는 새로운 삶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멀쩡히 집이 있는데 그룹홈에 가냐고 물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녀만의 선택이었다. 자식들의 삶도 자신의 삶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2024년 봄 정은숙은 서울의 한 그룹홈 문을 두드렸다. 가방 하나에 필요한 짐을 담았다. 40년 간호사 경력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024년 2월 28일 정은숙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서울 강남의 종합병원 내과 병동이었다. 40년을 일한 곳이었다. 23세 입사해서 63세 퇴직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병원에서 보냈다. 아침 7시 은숙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얀 유니폼이 익숙했다. 40년간 입은 옷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이상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 같았다. 회진을 돌았다.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줬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다. 40년간 해온 일이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다. 환자들은 은숙을 좋아했다. 경력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후배 간호사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다. 40년이 끝났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졌다. 환자를 돌보던 시간이 끝났다.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도 줄어들 것이었다. 은숙은 그것을 알았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었다. 오후 5시 마지막 업무를 마쳤다. 사물함을 정리했다. 개인 물건들을 챙겼다. 40년간 모은 것들이었다. 사진, 메모, 작은 기념품들. 가방에 담았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40년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병원 문을 나섰다. 뒤돌아봤다. 익숙한 건물이었다. 매일 드나들던 입구였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곳이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걸어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은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40년간 간호사로 살았다. 그것이 정체성이었다.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졌다. 새로운 나를 찾아야 했다. 집에 도착했다. 조용했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조용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은 각자의 집에서 살았다. 은숙은 혼자였다.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었다. 그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퇴직 2주 후 은숙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매년 받던 정기검진이었다.
병원은 익숙한 곳이었다. 40년을 일했던 그곳이었다. 환자로 돌아오니 기분이 묘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가끔 숨이 찬 정도였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 3월 중순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은숙을 불렀다. 표정이 심각했다. 은숙은 간호사 경력으로 그 표정의 의미를 알았다.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심장판막 질환이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이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판막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 방치하면 위험했다. 수술이 필요했다. 은숙은 침착하게 물었다. 수술 방법, 회복 기간, 위험도. 간호사였기에 전문 용어도 이해했다. 의사는 솔직하게 답했다. 개심술이 필요했다. 입원 기간은 2주, 완전 회복은 3개월 이상이었다. 의사는 덧붙였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40년간 수술 환자들을 돌봤기 때문이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진단서를 내려다봤다. 심장판막 질환, 수술 권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은숙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40년간 환자를 돌봤다. 이제 자신이 환자가 되었다.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간호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4월 말이었다. 한 달 반의 여유가 있었다. 그동안 준비해야 했다. 수술비, 회복 기간, 생활 계획.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술은 성공할 것이다. 그것은 확신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회복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혼자서 가능한가? 답은 명확했다. 혼자서는 어려웠다. 자식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원치 않았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은숙은 이미 하나의 선택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룹홈이었다. 은숙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와 계산기를 꺼냈다. 숫자를 정리할 시간이었다. 간호사로서 항상 꼼꼼했다. 환자 차트를 관리하듯 자신의 삶도 관리해야 했다. 퇴직금은 8천만 원이었다. 40년 근속의 결과였다. 저축은 2천만 원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다. 집도 있었다.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1천만 원 이상이었다. 회복기간 생활비도 고려해야 했다. 약값, 병원비, 식비. 3개월이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했다. 은숙은 계산했다. 수술과 회복에 1,500만 원. 이후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았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올 수 있었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었다. 약을 제때 먹어야 했다. 상처 관리도 필요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방법도 있었다. 큰아들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숙은 망설였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바쁜 모습이었다. 직장 다니며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돌보라고 할 수 없었다. 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두 아이를 키우며
프리랜서로 일했다. 집은 좁았다. 여유 공간이 없었다. 은숙이 들어가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었다. 은숙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간병인, 요양원. 여러 선택지가 나왔다. 하나하나 살펴봤다. 장단점을 비교했다. 비용도 확인했다. 그러다 그룹홈을 발견했다. 소규모 공동생활 시설이었다. 5에서 10명이 함께 생활했다. 개인 공간도 있고 공동 공간도 있었다. 관리자가 상주했다. 식사와 건강 관리를 지원했다.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였다. 은숙은 눈이 번쩍 띄었다. 이것이었다. 혼자 살지도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도 않는 방법이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술 후 회복에도 적합했다. 며칠간 여러 그룹홈을 알아봤다. 위치, 시설, 프로그램, 비용을 비교했다. 직접 방문도 했다. 상담도 받았다. 은숙은 꼼꼼하게 체크했다. 간호사의 습관이었다. 서울 강북의 한 그룹홈이 마음에 들었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관리자가 친절했다. 입주자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료기관도 가까웠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좋았다. 은숙은 결정했다. 이곳에 들어가기로. 수술 전에 입주해서 환경에 적응한 후 수술을 받기로. 회복 기간도 이곳에서 보내기로. 계획이 명확해지니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자식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다. 은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이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3월 마지막 주말, 은숙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큰아들 민준, 딸 수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모였다.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다. 은숙은 저녁을 준비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숙은 말을 꺼냈다. 건강검진 결과를 알렸다. 심장판막 질환, 수술 필요. 가족들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이 먼저 물었다. 언제 수술하냐고. 은숙은 4월 말이라고 답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은숙은 미소 지었다.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중요한 결정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은숙은 그룹홈 이야기를 꺼냈다. 수술 전에 입주할 거라고. 회복 기간도 그곳에서 보낼 거라고.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했다. 민준이 즉시 반대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돌봐줄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수진도 같은 말을 했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아이들은 좁지만 괜찮다고. 엄마를 남한테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다.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다. 너희들 삶이 있다고 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고 했다. 거기에 엄마까지 돌보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부담이 아니라고 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했다. 왜 그룹홈 같은 데를 가려고 하냐고 했다. 멀쩡히 집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말이냐고. 은숙은 침착하게 답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룹홈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회복에도 좋다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거냐고 물었다.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다고 했다. 왜 남한테 가려고 하냐고 했다. 우리가 부족한 거냐고 물었다.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설득이 이어졌다. 민주는 재정 문제를 들먹였다. 그룹홈 비용이 비싸다고 했다. 집에서 사는 게 경제적이라고 했다. 은숙은 자신의 돈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수지는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 멀쩡한 자식 두고 그룹홈 간다고 수군거릴 거라고 했다. 은숙은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은숙은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다.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평행선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은숙은 식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했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이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은숙은 결심을 굳혔다. 4월 초 은숙은 그룹홈에 입주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민준과 수지는 끝까지 만류했다. 하지만 은숙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자식들은 마지못해 인정했다. 표정은 어두웠다. 입주 당일 민준이 차를 몰아줬다. 침묵이 이어졌다. 민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룹홈 앞에 도착했다. 짐을 내렸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책 몇 권이 전부였다. 민준이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할 거냐고. 마지막 기회라는 듯 물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은숙은 그룹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관리자 김소영이 반갑게 맞아줬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소영이 시설을 안내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깨끗하고 밝았다. 2층에는 개인 방들이 있었다. 은숙의 방은 2층 끝이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침대, 옷장, 책상, 의자가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간단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은숙은 만족스러웠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었다.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정리했다.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천천히 하나하나 자리를 잡았다. 낯선 공간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다른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7명이었다. 은숙을 포함하면 8명이 되었다. 소영이 은숙을 소개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반갑게 인사했다. 은숙도 인사를 나눴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은 단순했지만 맛있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다. TV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은숙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다.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밤 9시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웠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편안하면서도 불안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자식들은 여전히 섭섭해할까? 수술은 잘 될까?
회복은 어떻게 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은숙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이곳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회복할 것이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관리자도 있고 다른 입주자들도 있었다. 안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은숙은 꿈을 꿨다. 병원 복도를 걷는 꿈이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환자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따뜻한 꿈이었다. 4월 말 은숙은 수술을 받았다. 6시간이 걸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수진이 번갈아 병원을 찾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은숙은 괜찮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답게 자신의 상태를 잘 관리했다. 의료진도 협조적인 환자라고 칭찬했다. 2주 후 퇴원했다. 그룹홈으로 돌아갔다. 소영이 마중 나왔다. 다른 입주자들도 반겼다. 방으로 올라가니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소영이 준비한 것이었다. 은숙은 감동했다. 회복 기간이 시작되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다. 상처가 아팠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계단 오르기가 어려웠다. 간단한 일상조차 버거웠다. 은숙은 인내했다. 간호사로서 회복 과정을 알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소영이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상처를 확인했다. 약을 챙겨줬다. 식사도 관리했다. 저염식, 저지방식으로 준비했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이었다. 은숙은 감사했다. 물리치료가 시작되었다. 주 3회 병원에 갔다.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천천히 조금씩 늘려갔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개월이 지나자 달라졌다. 상처가 아물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다. 은숙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룹홈 생활에도 적응했다. 다른 입주자들과 친해졌다. 70대 박영숙 씨는 당뇨가 있었다. 68세 이철수 씨는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65세 최명희 씨는 고혈압 환자였다. 모두 건강 문제로 그룹홈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영숙 씨가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질 듯 했다. 소영이 당황했다. 은숙이 즉시 나섰다. 40년 간호사 경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침착하게 영숙 씨를 눕혔다. 다리를 높이 올렸다. 사탕을 입에 넣어줬다. 맥박을 확인했다. 호흡을 체크했다. 10분 후 영숙 씨가 정신을 차렸다. 위기가 지나갔다. 소영이 감탄했다. 은숙의 대처가 완벽했다고 했다. 덕분에 큰일을 막았다고 했다. 다른 입주자들도 고마워했다. 은숙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일 이후 은숙의 역할이 생겼다. 다른 입주자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혈압을 재주고 약 복용을 확인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조언했다. 병원 가야 할 때를 알려줬다. 소영도 은숙에게 많이 의지했다.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를 상의했다.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배웠다. 은숙은 기꺼이 도왔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이철수 씨가 관절염 통증으로 힘들어했다. 은숙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줬다. 온찜질 방법도 알려줬다. 며칠 후 이 씨가 훨씬 나아졌다고 고마워했다. 최명희 씨는 약을 자주 빼먹었다. 은숙이 알람을 맞춰줬다.
약 복용 시간을 기록하는 표를 만들어줬다. 최 씨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다. 은숙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다. 병원 검진 결과도 좋았다. 의사가 칭찬했다. 관리를 잘했다고 했다. 이대로만 유지하면 문제 없다고 했다. 은숙은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다.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었다. 영양 관리도 철저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었다. 그룹홈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 소영이 있었고 다른 입주자들이 있었다. 밤에 혼자 쓰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은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룹홈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였다.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곳이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곳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그는 은숙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 건강해 보인다고 했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는 그룹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다. 다른 입주자들도 안정적으로 보였다. 소영과도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고. 어머니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여름이 왔다. 은숙이 그룹홈에 온 지 4개월이 되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집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가웠다. 하루의 시작이 평화로웠다. 그룹홈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에는 프로그램이나 외출,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소등. 단순했지만 안정적인 리듬이었다. 은숙은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그룹홈 근처 공원까지 20분 코스였다. 처음엔 힘들었다. 지금은 가볍게 다녀올 수 있었다. 물리치료의 효과였다. 몸이 가벼워졌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다. 인사를 나눴다. 가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소소한 일상에 대해, 건강에 대해, 자식들에 대해. 평범한 대화였지만 따뜻했다. 그룹홈으로 돌아오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소영이 영양을 고려해 메뉴를 짰다. 매일 다른 음식이 나왔다. 은숙은 식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부엌일이 즐거웠다. 다른 입주자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박영숙 씨는 설거지를 맡았다. 이철수 씨는 거실 청소를 했다. 최명희 씨는 화분을 관리했다. 모두가 이 집의 일원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전문가들이 와서 진행했다. 처음엔 시큰둥했던 은숙도 점점 재미를 느꼈다. 미술 시간에는 수채화를 그렸다. 40년 만에 붓을 잡았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풍경을 그리고 꽃을 그렸다. 완성된 그림을 방에 걸었다. 볼 때마다 뿌듯했다. 음악 시간에는 옛날 노래를 불렀다. 6, 70년대 가요들이었다. 청춘 시절이 떠올랐다. 다 같이 부르면 감정이 북받쳤다. 노래 후에는 차를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원예 시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다.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확할 때의 기쁨이 컸다.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만들었다.
수요일에는 외출하는 날이었다.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갔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바깥 공기를 쏘이는 시간이었다. 은숙은 특히 서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책을 골랐다. 에세이, 소설, 건강서적. 다양하게 읽었다. 책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모였다.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했다. 화투를 치기도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숙은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 9시쯤 각자 방으로 올라갔다. 은숙은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썼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감사한 일들을 적었다. 건강, 평화, 새로운 친구들. 감사할 것이 많았다. 주말에는 가족이 찾아왔다. 민준이 오거나 수진이 왔다. 손주들도 함께 왔다. 그룹홈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의 걱정은 사라졌다. 어머니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오히려 밝아진 모습에 놀라워했다. 은숙은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로 괜찮았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물었다. 그룹홈 생활이 어떠냐고.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외롭지 않다고. 의미 있다고.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가족 같다고 했다. 다른 입주자들도 동의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밤에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맑은 밤이었다. 은숙은 생각했다. 63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를 냈다. 그리고 지금 행복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좋았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 나았다. 여기서는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했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매일이 의미 있었다. 은숙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다. 혼자 집에서 회복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자식 집에 갔다면 눈치 보며 살았을 것이다. 그룹홈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나뭇잎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계절이 변했다. 은숙의 삶도 변했다. 퇴직, 수술, 회복.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은숙이 그룹홈에 온 지 6개월이 되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아침이었다. 은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목소리가 밝았다. 추석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다. 엄마 집에서 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룹홈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제안했다. 은숙은 놀랐다. 자식들이 그룹홈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제 여기를 엄마의 집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은숙은 기뻤다. 물론이라고 답했다. 소영에게 미리 말해두겠다고 했다. 추석 당일 민준과 수진 가족이 모두 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소영이 특별히 공간을 마련해줬다. 거실을 꾸몄다. 은숙의 방도 정리했다.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왔다.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겼다. 다 함께 절을 했다. 은숙은 남편을 떠올렸다. 5년 전 떠난 남편이었다. 그가 지금의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다. 민주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수지는 최근 맡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소중했다. 며느리가 은숙에게 물었다. 불편한 것은 없냐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 좋다고 답했다. 걱정 말라고 했다. 며느리는 미소 지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가족 모두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손주들이 낙엽을 주었다.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렸다. 벤치에 앉았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선택이 맞았던 것 같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안다고. 엄마가 여기서 행복해 보인다고.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수진도 말을 보탰다. 미안하다고 했다. 처음에 너무 반대했다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존경한다고 했다. 스스로 삶을 선택한 용기가 대단하다고. 은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식들이 이해해준 것이 감사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자식들의 인정과 지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다. 은숙은 그룹홈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소영이 있고 다른 입주자들이 있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다들 TV를 보고 있었다. 은숙이 들어가자 반겼다. 가족 모임 잘했냐고 물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았다고 답했다. 밤이 되었다.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앞에 앉았다. 일기를 펼쳤다. 오늘의 기록을 시작했다. 추석. 가족이 다 같이 왔다. 아이들이 내 선택을 인정해줬다. 행복한 하루였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좋다. 매일 감사하다.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은숙은 생각했다.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퇴직과 수술이라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룹홈이라는 새로운 길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들도 반대했다. 하지만 은숙은 확신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건강도 회복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았다. 은숙은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만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40년 간호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조기 대응의 필요성, 자립의 가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퇴직했지만 경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지혜가 되었다. 그룹홈에서 은숙은 다시 간호사가 되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입주자들을 돌봤다. 건강을 챙겼다. 위급한 상황을 관리했다. 40년 경력이 여전히 쓸모 있었다. 이것이 은숙이 찾은 답이었다. 나이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살기.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삶 살기. 그룹홈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다. 또 산책을 할 것이다. 아침을 먹고 입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 있었다. 저녁에는 다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스르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은숙은 꿈을 꿨다. 밝은 꿈이었다.
봄날의 공원을 걷는 꿈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옆에는 친구들이 함께 걸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은숙도 웃고 있었다. 63세 정은숙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다. 그 선택은 옳았다. 매일이 그것을 증명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숙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